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오늘도 낮에 이제 엘리랑 같이 한 6시간을 저희가 지금 회의한 상태인데 막 옛날 얘기하니까 막 이제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또 막 얘기 나눴죠. 근데 정말 저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 왜냐면 얘기를 하면 이게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질 않으니까 아니 우리는 부부인데 나랑 뭔가 이렇게 관계하고 싶지 않은 느낌? 나랑 친하고 싶지 않은 느낌? 근데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제가 너무 버거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 같은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사냐?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라. 그랬는데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을 보면 아니 난 너희들처럼 살고 싶진 않은데 그냥 남처럼 그렇게 수평선에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진 않은데 나는 더 가까이 지내고 싶고 친하게 지내고 싶고 더 애틋하게 사랑하며 지내고 싶어서 이런 노력을 하는 건데 그런데 그런 내가 부담스럽다면 세상에 사랑이란 없는 건가? 이게 결혼 생활인가? 그게 너무 괴로웠죠. 연애할 때부터 계속 괴로웠고 결혼하고 나서도 괴로웠고 이러려고 결혼했나 싶기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좀 뭔가 나아질까 생각했는데 나아지기는커녕 어떤 면에선 더 악화되는 분위기도 있었고 그래도 엘리가 이제 엄마 쪽이기 때문에 좀 더 회복된 영역은 있었지만 그게 회복됐다고 해서 가슴이 뻥 뚫린 게 또 채워지는 건 또 아니었고 계속해서 문제가 있으면 덮는 유형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은 방안을 찾고 찾은 부분을 끝까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유형이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천하 없이 움직이지 않는 이 얼음 빙벽 같은 철벽 같은 사람이 괴로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어느 한쪽이 보살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예, 똑같이 힘든 거라 생각해요. 공격하는 사람도 방어하는 사람도 똑같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럼요. 그래서 이게 또 뭐 또 누가 누구보다 힘들다, 어느 가정이 어느 가정보다 힘들고 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내 인생이 제일 힘든 거죠, 누구나. 어떤 면에선 그래서 남편분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말씀을 드려도 저희의 경우를 빗대어서 얘기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 이제 오드리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또 우린 나눠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결국은 견딜 거냐 그 사람이 내 얘기를 들어줄 때까지 계속해서 사랑을 부어주면서 기다리며 계속 그 때를 기다리며 그냥 버틸 거냐 진짜 진짜 정리해버릴 거냐 둘 중 하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쫓아낼 거 아니면 데리고 사는 건데 제일 문제가 쫓아낼 거 아니면 데리고 사는 건데 데리고 살면서 사람이 믿기도 하고 막 짜증도 나고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데리고만 사는 거죠.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만 해주는 거지 내 마음에서는 아예 밀어내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는 솔직히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렇게 살 바에야 헤어지자. 네. 내 마음에 담아놓고 살 거 아니면 쫓아내는 게 맞다. 서로. 근데 정말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거라면 마음에까지 들여대지 않겠나. 그래서 조금 이제 그 부분을 이왕 힘내시는 거 아유 저 왼수 내가 어쨌든 결정했고 나한테 잘못 꼬드겨서 짜장면집 주방장 됐는데 그래 양파만 깔아 요리는 내가 다 할게 경영도 내가 아마 이거야. 손님도 내가 받고 경영도 내가 하고 음식도 내가 만들 테니까 그래 양파만 까 아니면 밖에 나가 전단지만 붙여 그것만 해 배달만 해 진짜 그런 그걸 해낼 수만 있다면 너무 존경스러울 것 같아요. 뭐 이미 그걸 하고 계신 거겠지만 결국은 오드리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오드리가 더 힘을 내려면 남편분이 어떻게 해줘서 내가 더 힘을 내는 게 아니라 남편분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가 힘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그런 남편분도 사랑할 수 있으면서 갈 수 있어야 이게 진짜 아닌가. 많은 분들이
그런 진짜 멋진 엄마상인 그런 분들 요즘에도 보니까 전에도 우리 한 멤버가 얘기했던 그 카페에 되게 유명한 어떤 엄마 있잖아요. 한 번은 이혼했었고 지금은 재혼을 했는데 독박 육아한다는 예, 그분? 남편에 대해 표현할 때 아주 그냥 막 네. 말 어. 막 하시고 하는 네,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돈만 벌어와 너는 예. 내가 알아서 할게 막 이런 식이에요. 근데 참 그런 분들이 많죠. 네. 정말 본인이 일도 열심히 하시면서 이제 또 아이도 정말 잘 키우고 잘 키웠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그걸 잘 키웠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분들의 유형을 보면 어쨌든 내가 잘 살고 내 아이 잘 키우면 돼. 그러니까 너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해서 그냥 너는 그냥 그렇게만 있어. 이렇게 도려내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근데 과연 그것이 정말 바람직한 삶인가? 원하는 삶인가? 건강하진 않죠. 물론 그 이상 하기는 그 이상 해야 돼요라고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그건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맞아요. 바라건대 정말 그 자리에 남편분도 더 품어주셔서 마음으로라도 남편 보면은 어이구 웬수 하는 표정이 나가는 게 아니라 아유 참 당신도 참 사는 게 힘들겠다 그러면서 정말 남편을 위해 눈물 흘리면서 더 한 번 더 예뻐해주고 뽀뽀해주고 궁디팡팡 해줄 수 있다면 그 남편분이 전생에 나라를 구하신 거죠 그러면. 아니 근데 오드리는 전생에 히틀러였던 거고. 네. 그래도 오드리가 남편분한테 계속 이렇게 뭐 강압적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래도 이렇게 푸시를 하는 거 자체를 받아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편분이. 뭐 화냈다 도망갔다 뭐 그래요. 화냈다 도망갔다. 아니 그러니까 뭔가 노인과 바다를 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네, 하시니까. 이렇게 지내고 싶진 않으니까. 네. 저희도 제일 문제가 되게 제가 남편을 정말 존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네. 너무 그러니까 저는 좀 알아버렸잖아요. 저는 이제 미니멀리스트고 무소유고 네. 머스까지 하고 정말 다시 옛날에 그렇게 무료 맞아요. 혼자가지고 돈 버는 데에만 치중하고 이런 삶을 저도 살았었거든요. 네.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데 네. 남편은 여전히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가치관을 내 쪽으로 와라 하는 쪽인 거예요. 사실 합의가 그런 부분에서. 네. 조금씩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을 좀 망하면 올 텐데. 아 남편이 망하면 올 텐데. 아 남편이 망하면 온대요. 참 막말이긴 한데 뭐 우리끼리 하는 말이니까 뭐 이거 뭐 설마 이거 보실 정도로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으실 것 같아서 그냥 망해. 막말인데 망하면 와요. 망하면. 기다리고 있어요. 네. 아 그러시군요. 네. 아니 저는 그 우리 원조에 있을 때 네. 저는 정말 그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남자로서 그 전에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했던 구력도 그 구력이 있었으니까 어떻게든 이제 사업을 끌어올리겠다는 야심 같은 게 한참 있었는데 그게 이제 꺾였을 때였단 말이에요. 원조에 있을 때가. 제가 그 꺾였을 때 너무 우울하고 비관에 빠졌었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그때 이제 아이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이제 로기가 이제 갓 돌이었을 때였죠.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가 이제 집세 내는 거 그런 거 외에는 냉장고에 딱 정말 쌀하고 김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엘리한테 제가 너무 미안하다. 정말 이렇게 부족한 남자 만나서 당신이 고생한다. 너무 미안하다. 얘기를 딱 했는데 엘리가 비웃는 거예요, 저를. 그러면서 당신은 가난이 뭔지 몰라. 이게 무슨 가난이야. 집세 낼 돈 다 있고 어쨌든 쌀도 있고 김치도 있는데 그리고 애들 어쨌든 분유나 기저귀 이런 건 있었죠. 돈이. 아니 먹고 살 수는 있는 이게 있는데 왜 가난이야. 집세 낼 게 없어야 되고
이 쌀이나 김치도 없고 감자 몇 덩어리 이렇게 굴러다니고 있어야 그래야지 그때 가난을 얘기하는 거지. 당신은 지금까지 인생을 너무 배부르게 살았어. 근데 저는 그 얘기 듣고서 그것만큼 감사한 게 없었어요. 예. 제가 알고 있는 웬만한 집들 같았으면은 이제 바가지 이제 장난 아닌 거죠. 응? 밖에 나가서 이제 피를 팔아서라도 진짜 돈 만들어 갖고 와라. 돈 벌어. 막 아내들이 막 댕댕거리고 그럴 텐데 저는 뭐 오히려 그러더니 엘리가 떡짐지고 나가서 돈을 벌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엘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저를 대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사업을 하다 보면 잘 돼도 문제고 잘 안 돼도 문제거든요. 왜냐면 잘 돼도 저희가 발견한 원리는 그래요. 저희가 지금은 언스쿨링에 집중하고 있지만 저희가 사업을 포기한 건 아니에요. 저희가 찾은 원리는 단기간에 돈을 벌 수는 없다. 좋은 브랜드를 만들려면 오랜 세월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자체가 브랜드가 되자.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행동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를 좀 더 진지하게 바라보고 시도를 해보자.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우리 가정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가정에도 적용해 볼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징검다리도 여러 가지로 만들어 보자. 그렇다면 그런 우리가 브랜드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또 잘 성장해주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그때까지 훈련된 우리의 자세가 어떤 분야의 일을 하게 되든 그 분야의 좋은 브랜드의 토대가 되어줄 거다. 그런 어떤 정말 진정성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자라는 정말 그래야만 정말 명품이 될 수 있다. 명품 중에 명품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묵힐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부터 탄탄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조그맣게 뭐 큰 돈 버는 게 아니더라도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 이 가정을 지키는 데 있어서의 갖고 있는 철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자. 이제 그러면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선 더 큰 비즈니스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언스쿨링을 선택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겸사겸사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더라고요, 다. 저희가 찾은 원리는 비즈니스라는 게 결국 가정 팽개 쳐놓고 그냥 일만 그렇게 들이파고 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관계가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의 처세술은 좋을 수 있어요. 즉 나의 어떤 진정성이 담긴 관계는 없고 그냥 일을 할 때 필요한 상황마다의 임기응변은 몸에 장착이 돼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직원들을 세심하게 살필 수가 없어요. 문제가 생겨요. 사업은 잘 되는데 누가 돈을 들고 튀거나 파트너한테 사기를 당하거나 제일 신복이었던 사람한테 제일 믿었던 사람이 등을 지거나 그런 사람이 경쟁사로 가버리거나 고비가 와요. 왜냐면 성장을 그만큼 했는데 관계를 못하는 사람은 나눠주질 못하거든요. 잘 나눠주질 못해요. 그리고 나눠줘도 어느 시점에 무엇을 어떻게 나눠줘야 될지 몰라. 나눠줘도 막 나눠줘. 그래서 결국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겨서 미친 듯이 괴로워져요, 사람이.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정말 가정밖에 없는데 그때가 됐을 때도 보면은 참 내 안에는 진짜 나 같은 놈 만나서 저렇게 아무것도 안 도와주는데도 그래도 저렇게 계속 아이들 잘 키우면서 계속 나를 바라볼 때마다 항상 애틋한 눈빛으로
항상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려 노력해주고 그런다 그러면 그게 진짜 한참 뒤긴 하겠지만 정말 엄청난 애틋함으로 오겠죠. 그거 아니면 사업이 망했을 때는 진짜 완전히 뭐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는 거고요. 근데 또 이제 잘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잘 되면 근데 그 시간이 이제 길어지는 길어지지. 거죠. 그렇지. 잘 되면 사업이 잘 되면 길어지지. 예. 뭐 20년 갈 수도 있는 거야. 그쵸. 근데 그런 경우가 정말 보기 힘들어요, 보면. 예, 맞아요. 그렇게 제가 이제 저나 엘리나 사업을 일찍 시작했어요. 23살에. 그래가지고 이제 연세 드신 선배들, 사업을 오랫동안 하셨던 좀 성공한 분들을 일찍부터 좀 만나게 됐었는데 전부 집안이 다 엉망이더라고요. 가정이 다 깨져 네. 있어요. 뭐 우리도 그랬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희는 정말 이렇게 평행선을 걷는 듯한, 전혀 가까워지지 않고 하지만 서로 비즈니스는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간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래도 돈은 벌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이랑은 비교할 수조차도 진짜 비교도 하고 싶지도 않고 가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결국 많은 분들이 이제 사랑이냐, 남편에 대한 사랑이냐, 아이에 대한 육아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선택 속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육아를 선택하면서 사랑을 그냥 지워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별개의 숙제라고 생각해요. 남편 입장에서도 육아는 육아고 아내 사랑은 아내 사랑이고 연결이 돼 있긴 하나 분명히 다른 영역인 거죠. 아내 입장에서도 남편 사랑은 남편 사랑이고 아이 사랑은 아이 사랑인 거고 분명히 분리되어 있는 영역인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남편 입장에서는 아이 사랑에 대한 거는 무책임한 거고 아내 사랑에 대한 건 어떻게 하고 있냐를 따로 또 떨어뜨려서 봐야 되는 거고요. 또 지금 오드리 입장에서도 아이 사랑은 잘하고 계시다 하더라도 남편 사랑에 대한 걸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거를 떨어뜨려 놓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결국 이 두 가지가 같이 돌아갈 수 있어야 상대방 입장에서 둘 중에 하나라도 할 거 아니에요. 아내 사랑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내 사랑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네. 그 부분이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이거죠. 당신한테 아이에 대한 신경을 쓰라고는 안 할 테니까 그냥 내 이야기 이렇게 들어만 달라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 같은 성격의 사람하고 막 얘기하다 보면 이 끝이 두려운 거야. 이야기의 끝이. 그쵸. 막 설명을 해. 설명을 하면은 이 얘기 다 들으면 왠지 자 얘기 들었지, 얘 됐지, 그럼 함께 해, 같이 해야 돼,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들어주는 건 할 수 있는데 함께 하자는 건 부담스러워,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졸업을 시켜주는 거죠. 당신 아이에 대한 건 당신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솔직히 나는 함께 하고 싶지만 당신이 이거에 대해서 정말 힘들다면 기다려줄게. 그때까지는 생각하지 마. 대신 당신 나 사랑하지? 그럼 사랑하는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궁금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힘든 게 있으면 당신이 해결은 못 해줘도 들어줄 수는 있잖아. 그러면 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술 한잔 하면서 내 얘기 들어달라고. 그냥 당신이 거래처 사장님 그 이야기 이렇게 들어주고 그냥 다른 직원들 이야기 들어줄 때 해결해 줄 거 아니잖아. 근데 그래도 들어주듯이 나한테도 그냥 그렇게만 해줘도 난 되게 고마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들어주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같이 술 한잔 마시면서 또 근데 그런 거 자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분위기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 교육에 대한 것만 잘 이제 세심하게 도려내서 빼놓고 이 나머지는 그래도 남편으로서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남편분이 정말 싱글 라이프를 추구하고 자유로운 영혼이어서 사실은 나는 당신한테도 내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좀 문제가
큰 상황인데 그래도 오드리한테만큼은 잘 잘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당신 나한테만 집중해 라고 해주시는 걸 좀 권하고 싶어요. 네, 오드리한테만 집중해도 예. 돼요, 사실은. 제가 둘 사이가 더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이 아이거든요. 왜냐면 반대로 남편분들이 저한테 상의를 그 고민을 이렇게 DM으로 보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지금 내가 아이들한테 신경을 쓸 수가 없다. 일이 너무 힘들기도 하고 이걸 당장 접는다고 해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아내가 독방 육아를 하고 있는데 뭘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주중에 너무 바쁘니까 주일에는 너무 피곤하다.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놀아주는 것도 너무 힘들다. 근데 이제 매일같이 집에 가면은 애들은 거의 자고 있고 이제 아내랑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겨우 한두 시간밖에 없는데 내가 그 시간 동안 뭘 해야겠냐 육아에 대해서. 그럼 저는 육아하지 말라고 해요. 육아 손대지 말고 아내를 마사지를 해주거나 아내를 좀 더. 아내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아내 사랑에 그 조금밖에 시간이 없다면 100% 다 아내한테만 쓰라고 얘기해요. 결국 엄마의 힘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 아이 육아는 남편의 사랑으로 네, 먹고 살죠. 그쵸. 아내는 아닌가요? 남편 사랑이 연료죠.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남자들의 남편도 성격상, 그렇죠. 남자의 성향상 요걸 좀 이렇게 딱딱 꼬집어서 얘기해 주는 게 훨씬 쉬워요. 예, 이렇게 막 알아서 생각해봐 그러면은 너무 머리 아파. 예, 안 그래도 머리 아픈데 그거 다 일하느냐고 쓰고 있어서 더 이상은 쓸 데가 없는데 특히 저처럼 이제 저는 좀 여성 뇌도 되게 많고 저는 이제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저는 여성 뇌와 남성 뇌가 반반씩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엄마 같은 성향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마초적인 남자. 보통 이 자유로운 영혼들이 좀 상남자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섬세하다고 해도 이렇게 또 관계적이지 못하고 좀 그런 분들의 경우 이제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좀 더 이렇게 딱딱딱 좀 잘라서 얘기를 해주는 게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예, 주관식 되게 힘들어하고요. 객관식으로 줘야 된다는 거죠. 예. 맞아요. 예. 그런 거. 그래서 만약 그런 분이라면 더더욱이 당신 그냥 나한테만 그럼 집중을 해달라고. 나만 바라봐. 예. 그러면은 아이들한테는 사실 아이들이 그런 아빠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제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아이들은 괜찮아요. 엄마가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 달라요. 맞아요. 엄마 얼굴이 항상 웃고 있는데 아빠한테 사랑을 듬뿍 받고 행복한 엄마가 아이들을 돌보는데 그렇죠. 아이들은 지금은 사실 아빠가 안 보이거든요. 지금 그 나이 그렇죠. 그리고 때는 특히 좀 더 엄마가 컸을 보이지. 때도 아이들한테 엄마가 어이구 이 왼수 이러면서 얘기를 하느냐 아니면 나는 아빠 너무 좋아하고 근데 아빠는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게 지금 일하고 계시고 아빠에 대한 어떤 입장을 이해를 하면서 또 아빠의 어린 시절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오드리 남편분이 그런 성향인 것은 남편분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분명히 오드리 입장에서의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영향이 압도적으로 크죠. 예, 그분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참 시어머니들이 그 만든 그 제품을 이제 오드리가 이제 AS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죠? 이 생산자와 AS가 같은 곳이어야 되는데 달라 지금. 예, 이게 다 달라요 보면. 네. 엘리도 저를 이제 AS를 해서 예. 잘 쓰고 있어요.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도 결국은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래서 진짜 헤어질 거 아니라면 마음 단단히 먹고 내가 저 인간도 내가 품어보겠다. 내가 진짜 내가 우뚝 서겠다 내가. 내가 뭐 어떤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뭔가 그런 어떤 그런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건 못해도 내가 이런 상황에서 저 진짜 잘못 생산된 저 불량품 같은 사람을 내가 잘 고쳐서 정말 멋진 사람으로 바보 온달을 이제 온달 장군으로 만드는 거죠. 나 그것도 해낼 거고 내가 이 아이들도 정말 그렇게 잘 키울 거야 라고
딱 그 평강공주의 마음으로 단단하게 해 나가실 수 있다면 뭐 적어도 저보다는 훨씬 더 존경스러운 남편분은 존경 못해도 오드리는 정말 존경스러운 이미 존경스러운데 진짜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는 쪼지 않고 그렇죠. 쫄 필요 없는 거죠. 쫄 네. 일이 없는 거죠. 남편 쪼지 마시고 네, 남편이 신경 쓸 일이 아니니까. 네. 얘기만 나 이렇게 하기로 했어. 이렇게 할 거야. 그냥 이렇게 보고서 쓰듯이 정리해서 그냥 당신한테 상황만 보여주려고. 진짜 그것만큼 진짜 그런 분위기가 된다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 야 당신 같은 사람이 회사에 있으면은 최고인데 이게 계열사 하나를 알아서 잘 운영해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계열사 그쵸. 네, 지금 계열사 2개잖아요 지금. 아이가 셋이죠. 지금 셋이잖아요 지금 아이가. 그죠? 계열사가 셋인데 계열사 3개를 이 오드리 사장님이 알아서 운영을 해주시는 거지. 그리고 보고는 그죠? 그러면서 맞아요. 보고도 철저히 해주고 끝내주지 그러면 뭐 최고지. 밖에 나가면 또 친구들 만나면 이제 맨날 또 마누라 자랑만 한다 그러면 야 내 아내는 말이야 애 셋 키우면서 야 그런 말도 안 해 나한테 막 그런 얘기 하겠지. 남자들 팔불출이잖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prepare for the worst니까 이거는 내가 무언가를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바꿀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 속에서 하기보단 맞아요. 내가 그냥 나라는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지금 오드리가 갖고 있는 그런 성격 그것이 에너지가 많이 발산되는 성격이잖아요. 우리는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고 우리 반대편에 있는 분들은 에너지가 그만큼 없는 분들이고 에너지 많은 사람이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회는 못 바꿔도 내가 이 가정 하나는 내가 잘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래도 그런 가정에서 그렇게 자라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도 정말 엄마에 대한 존경심으로 아이들이 인성도 잘 그렇죠. 다져지지 않을까. 참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참 마음이 마음이 미안하네요 되게. 네. 네. 팁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언스클릭을 하니까 네. 아이들 평가하지 말아라. 네. 아직 나이가 안 폈다. 그냥 그대로 보고 아무 평가도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그렇게 오늘 뭐 했고 이렇게 좀 얘기해주면 정말 없던 관심도 생길 것 같고 너무 좋은 팁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남편을 큰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잘못된 표현이에요. 막내예요. 막내. 막내 아들. 너무 나이가 많아서. 네. 근데 막내 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신 연령은 막내로. 네. 맞습니다. 네. 큰아들이라 생각하면 네. 왠지 듬직하고 좀 뭐가 알아서 하는 것도 있고 큰아들이면 동생도 챙길 것 같잖아요. 안 챙기잖아. 안 챙겨요. 막내예요. 막내. 예.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큰아들의 위치를 줬어요. 아. 기대했나봐요. 네. 기대했어. 맞아요. 동생들하고 지내라고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막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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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적이 20년 뒤에 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애들한테 아빠한테 이렇게 예뻐해주자. 아빠 이렇게 아빠 피곤하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거를 해서 아이들한테 예 그냥 이렇게 반려견처럼 네. 참 이렇게 예뻐해 주라고.